내 인생은 말하자면 팥빙수와 비슷하다. 처음엔 텅 비어있었다. 그걸 좋게 포장해보면 그때 나는 어떤 빙수라도 들 수 있을 것 같았지. 마라탕 그릇처럼 생기긴 했다. 와, 빙수 먹고 싶다. 빙수. 고하 고하. 커트고리. 기적기? 오, 있네? 나이스 나이스. 여자친구와 카페에 앉아서 먹는 달달한 과일 빙수가 될 수도 있다. 나 여기 위에 올려진 떡이 좋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 어제 오늘 일찍 오겠다고 말했거든. 10시 전에 올게 이러고서 9시 55분에 좋은 아침. 비싸고 호화로운 티를 팍팍 내는 블루베리 빙수가 될 수도 있었다. 느끼하지만 왠지 출세하는 느낌이 나는 치즈 빙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커피 빙수야? 지적이고 차가운 도시 남자 분위기를 내는. 약간 삼천포로 빠져서 잘은 모르겠지만 독특한 정신세계가 있어 보이는 흑임자 빙수의 길도 있다. 소속적인 분위기의 전주 비빔 빙수가 될 수도 있고. 엥? 아, 카페 차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비빔빙수? 결말부터 스포일러 하자면 나는 그냥 팥빙수다. 에? 이게 10대 후반이고 얼음을 갈아 넣을 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지. 난 그냥 팥빙수가 되고 내 곁에 있던 그 녀석들은 내가 아까 줄줄 읊었던 화려한 빙수가 될지. 물론 그 와중에 떡잎부터 다른 애들이 있다. 초콜릿 빙수나 녹차 빙수 같은 애인데 얼음 갈아 넣을 때부터 색이 다른 녀석들. 맛있겠다. 내가 약간 자막을 가리는데 괜찮나? 나 좀 저기 위로 갈까? 여기 갈까? 괜찮아? 난 이때까지만 해도 꿈이 있었다. 난 정말 멋진 빙수가 될 거야. 그래? 다시 말하는데 비유법이다. 이게 20대 중반. 좀 더 디테일을 붙이자면 저녁 직후. 아, 나 오늘 고남이구나. 정신 차리고 보니 나는 김고남이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갓 전역한 김고남. 나 군필자 됐어. 프레시한 느낌은 전혀 없고 낡고 전형적인 맛 그 자체인 아재 빙수. 빙수 맛있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25살을 넘기자마자 급격하게 아저씨화 되기 시작했다. 체력도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노안이 일찍 찾아오는 것 같고 눈이 좀 침침한가? 그러나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팥빙수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색다른 빙수가 될 거야. 그때 나는 몰랐다.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빙수 위에 토핑 정도뿐이라는 걸. 이게 20대 후반. 아무튼 노력은 했는데 뭔가 잘 풀리진 않았다. 노력해서 빙수 위에 토핑을 이것저것 끼얹긴 했는데 그냥 닥친 대로 일을 하다 보니 정체성이 애매해졌다. 인생이 딱딱 풀리지 않고 이거 하다 잘 안되면 없고 저거 하다 잘 안되면 없고 애매하게 경험은 남아서 토핑은 쌓여가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는 많이 했는데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 잡빙수가 되었다. 잡빙수라니
슬프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멋진 빙수가 될 거야. 성공한 빙수. 그렇게 방황하던 참에 내 앞에 고등학교 동창생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른 빙수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실 빙수처럼 안 생기고 그냥 콜라처럼 생겨. 하이볼 그런 느낌인데. 나는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진 잡빙수였는데 오히려 오른쪽이 잡빙수 같은데? 내 앞에 쫙 차려입은 커피 빙수가 나타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같은 빙수끼리 한번 콜라보레이션 하지 않을래? 정장을 차려입은 친구는 내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자기가 옷에 대해 잘 아는데 외국에서 옷을 수입해서 팔 거라고. 아무튼 포질건하게 차려입은 한빙수인 내가 봐도 뭔가 제대로 일할 것 같은 커피빙수라 뭔가 신뢰감이 생겼다. 그렇게 잡빙수와 커피빙수가 기적의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는데 망했나봐. 어메, 이게 뭐야? 음식물 쓰레기잖아. 이게 현재 친구와 사업에 실패한 후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차설화씨의 현재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모습이다. 뭐야, 나 김고남이 아니라 차설화였어? 31세. 토핑을 무리해서 끼얹으려다 젠가처럼 무너져 내린 거 그런 거래요? 딴 생각하면서 만들다가 망했네. 나는 여기서 빙수를 만들게 된 것이다. 나 아르바이트생이었어? 내 가게가 아니라? 깜빡했다. 커피 빙수와 잡빙수의 비극적인 콜라보레이션 뒤에 약간의 에필로그가 있었다. 에필로그라고 하면 좀 거창한 느낌이니 단어를 바꿔서 간단히 쿠키 빙수라고 하자. 영화 끝나면 나오는 쿠키. 잠적한 친구를 찾아 전국 팔도를 찾아 헤맨 결과 친구는 찾지 못했지만 대신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냈다. 친구는 해외로 튄 느낌이라 빚을 받아내긴 글렀다고 생각해. 친구의 부모님에게 나는 진지하게 현재 상황을 말해줬다. 귀하의 아드님께서 제게 빚을 안겨주고 튀었는데 어떡할까요? 친구 아빠,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은 구하기 힘든데. 그나마 친구 아빠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은 게 불행 중 다행일까?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몰락 빙수에도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같이 도망갈 것 같은데. 내가 동네에 작은 분식집 겨냥하고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안 되겠나? 아, 분식집을 받은 거야? 그래서 작은 분식집 하나를 얻었다. 정확히는 돈을 갚을 때까지 빌려주었다. 빌려준 거라고? 근데 막상 받고 보니 부동산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 옛날에 사람이 죽었던 집이라니 귀신이 나온다니.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건물이라 팔리지도 않고 새를 놔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이것도 사기인 거 아니야? 왠지 받아놓고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거라도 받은 게 어디야. 나는 하루아침에 분식집 사장님으로 개업한 것이다. 간판도 바꾸고 메뉴를 바꾸고 싶었지만 수중에 있는 돈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그냥 시작했다. 분식집 이름은 기적의 분식집이었고 원래는 떡볶이랑 튀김을 팔다가 여름 계절이라 팥빙수를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시설을 그대로 물려받아 빙수를 만들게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서 빙수를 만들어봤는데 지금 보는 딱 이 모양이다. 가게를 돌아보니 손님이 한 명도 없다. 오늘도 한적하구나. 가게를 인수받을 때도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라고 듣긴 했지만 손님이 거의 안 온다는 말일 줄은 몰랐지. 사실 손님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부동산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 이 분식집엔 뭔가 씌인 게 있다고.
초자연 현상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찝찝하다. 이 가게에 손님이 오지 않는 것도 이 집의 신 무언가 때문일까? 그래도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았다. 잠을 잤는데 가위를 눌리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우리 집 다락방에 그것이 출연하기 전까진. 드디어 시작인가? 액션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하세요. 몇몇 액션은 돈이 필요합니다. 네. 휴, 힘들다. 이런 게 자영업자의 고통인가? 일은 별로 안 하는데 하루가 끝나면 피로가 몰려온다. 손님이 많아서 쉴 틈이 없으면 기운이 넘치나? 겪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네. 집이 그래도 꽤 깔끔한데? 다락방 괜찮은데? 햇빛도 들어오고 지하도 아니고. 응? 커튼을 걷자 뒤에 가려져 있던 포털이 나타났다. 저게 요즘 나를 고민에 빠뜨리는 원흉이다. 한 달 전 우리 집 다락방에 생긴 정체불명의 포털. 소설 이름 아니야? 한 달 전 우리 집 다락방에 생긴 정체불명의 포털. 한국은 아닌데? 한 달째 아무 미동도 없이 저 자리에 있다. 문제는 여기선 포탈 너머의 장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탈의 내부는 그저 소용돌이 치는 모습이라 어디로 이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블랙홀인가? 10년만 젊었어도 아마 망설임 없이 저 안으로 들어가 봤겠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굉장히 신중하고 안전지향적인 사람이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들어갈 순 없다. 들어갔다가 못 돌아오기라도 하면 그것도 큰일이고. 그래서 이 포탈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막상 다락방에 마법의 포탈이 생겼는데 한 달째 가만히 놔두고만 있었다. 친구들이 들으면 분명 비웃겠지? 그런 포탈이 생겼으면 일단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판타지 세계로 이어지는 게 상식 아냐? 이게 막상 현실로 닥치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아무튼 위험하다. 어떡하지? 가장 마지막으로 애를 써본 건 휴대폰에 긴 족자봉을 달아서 포탈 속에 넣어본 거다. 휴대폰을 포탈 속에 집어넣은 후 사진을 찍으면 포탈 너머의 광경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막상 사진에 찍힌 건 새까만 화면뿐이다. 오늘도 멍하니 이 포탈을 바라보며 긴 고민에 빠져있다. 차라리 포탈에 누군가 튀어나와서 이 포탈은 어디로 이어지는 것이며 아주 안전합니다라고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나왔다. 오늘의 주인공. 어머, 뭐야, 그걸 또 피해? 부딪히는 줄 알았네. 자칫 방송했으면 낯선 여자한테 깔릴 뻔했어. 피해서 다행이야. 왜지? 기분 탓인가? 어디서 나를 욕하는 것 같은데? 저기 괜찮으세요? 뭐야, 한국말을 못하나봐. 복장이 굉장히 화려하다. 추운 지방에서 막 건너온 느낌인데 그렇다는 건 이 포탈은 러시아나 시베리아 같은 곳으로 연결된 건가?
호텔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아가씨. 그녀가 날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은 여기가 몇 년도냐고요? 아니에요. 혹시 시간 여행자인가 싶어서. 한국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직감했다. 이것은 분명 운명적인 만남이다. 그 극적인 순간. 뭐야? 엥? 꾸이스 S가 뭔 말이야? 아, do you speak Korean? 이게 어딘 말이야? 뭐라고? 안글리쿠스? 어느 나라인진 모르겠지만 내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외국인이다. 이 세계 사람, 이 세계 언어인가? 왜 계속 꾹꾹거리냐는? 꾹? 꾹? 뀨? 화낸다. 계속 뀨뀨거리길래 나도 그냥 따라해본 건데.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 혹시 배고프세요? 나는 어떻게 말을 할지 고민하다가 손으로 밥을 먹는 흉내를 냈다. 적당히 통했는지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로 데리고 가는 거야? 뭘 만들지? 벌써 영업을 끝내고 기계를 다 정리해서 빨리 만들 만한 게 없다. 빙수를 만들면 되겠네. 나는 빙수 기계를 꺼냈다. 거기에 각 얼음을 집어넣었다. 늘 만들던 팥빙수다. 근데 그녀는 내가 만든 걸 보더니 인상이 팍 찌그러졌다. 글라체스? 엥? 글라체스 뭐지? 얼음 싫어하나? 그러지 말고 일단 먹어보세요. 독 안 탔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깜짝 놀란다. 그냥 텅 빈 분식집밖에 안 보이는데? 혹시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놀란 건가? 그게 진짜라면 너무 슬픈 이유야. 그녀가 허공에 막 휘젓는다.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뭔가 거기에 떠있는 것처럼 손짓한다. 뭐지? 얼음? 글라체스 얼음? 지금 얼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음? 얼음? 네, 얼음. 뭐야? 파파고가 있었어? 글라체스는 얼음인가봐. 허공을 향해 요란하게 손짓을 한다. 뭘 손짓으로 계속 넘기는 것 같은데 내 눈엔 안 보이는데 마치 그녀의 눈앞에 뭐라도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언제는 몰라도 갑자기 내가 하는 말을 조금이나마 알아듣는 느낌이다. 빙수 핀수? 빙수 CD 깔베트르 글라체스? 뭐라는 거지? 빙수? 팥빙수? 팥빙수는 그러니까 팥이 들어간 빙수인데 팥이 뭐냐면 팥이에요. 빨간 콩. 그니까 빨간 콩. 루푸스 파바? 빨간 콩? 네, 빨간 콩. 그러니까 루푸스 파바가 빨간 콩이고 CD 깔베뚜르 글라체스 이게 뭔 뜻이지? 마지막 말밖에 모르겠네. 빨간 콩 빙수. 와, 이제 말이 통하네요.
역시 한국어 잘 아시는 거죠? 제 이름은 차설화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예뻐. 설화래. 이름 노미네. 차설화. 띠스토리아? 또띠아가 아니고요. 차설화입니다. 설화라고 불러주세요. 설화? 설화. 설화. 그러면 그쪽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당신 이름 레지나 살리스. 그러면 레지나 씨라고 부르면 되나요? 이름이 레지나야? 레지나 여왕. 엥? 레지나 살리스. 소금 여왕. 여왕님이었구나. 제가 몰라뵀습니다. 엥? 소금 여왕이야? 그러면 소금 여왕님이라고 부를까요? 아니 뭐야, 무슨 스토리야. 소금의 여왕이라니.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여왕님인데 지구 반대편에 소금나라라도 있나? 다 괜찮은데 저 어깨에 달린 검정 깃털 좀 빼주고 싶어. 그러면 기적의 분식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금 여왕님. 그래서 팥빙수 다 녹았겠다, 얘기하는 동안. 응? 이게 끝이야? 아, 소금 여왕에게 대접하기 위해 팥빙수를 연구하자. 팥빙수 연습. 뭐야, 실패인데? 팥빙수 실패? 아, 세이브를 해야 돼? 오케이, 세이브 해두고 제접. 자. 여왕님은 팥빙수를 한 숟가락 판 다음 굴욕적인 표정으로 입가에 가져가서 먹으려다가 블라체스 헐 던졌대. 아니 얼음이 왜요? 얼음 왜요? 오, 억지로 먹인다. 그녀가 방심하는 틈을 타 그대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먹었다. 이래도 되는 거야? 아니! 여왕님은 방심하던 차에 빙수가 입속에 들어가자 혼란에 빠졌다. 뭐지? 맛있는 건가? 나도 외국에 가서 이상한 요리를 먹으면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굉장히 헤비하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맛있는 거야. 맛있잖아, 그치? 얼음? 그게 얼음이에요. 얼음. 딜렉 타멘티, 이게 뭔 뜻인데? 저건 맛있어라는 뜻일 거야. 아니면 내가 쪽팔리는데? 뭐야? 우는데? 독이 든 팥빙수가 아니란 걸 인정받아서 기쁘네요. 이에 번역기를 쓰더니 나를 보며 이야기했다. 맛있어. 진짜 맛있는 거였어? 감동한 표정을 보니 나까지 기분이 짠해졌다. 맛있대? 소금 여왕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팥빙수를 먹기 시작했다. 단아한 손짓으로 기품 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니 괜히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빙수를 다 먹고 나는 다시 제대로 소금 여왕님의 자기소개를 들었다.
음식 대접 고맙다. 하하하 뭘로 팥빙수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얼음 고민을 하나 싶었는데 계속 보니 번역기를 보고 말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내가 하는 말을 일단 번역기로 보고 이해한 다음 자기가 할 말도 번역을 해야 하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얼음이 왜요? 왜 얼음 먹지? 왜라고 해도 원래 먹을 수 있는 거니깐요. 여왕님께서 살던 나라엔 빙수가 없었나 보죠? 얼음 벽을 만들 때 쓴다. 먹는 것 아니다. 뭐지? 얼음을 벽돌로 쓰는 나라면 북극 같은 곳인가? 걱정도 그렇고 추운 지방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기서는 얼음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여기서 얼음은 벽돌이 아니라 식자재니깐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데요? 너의 말 조금씩 들린다. 오. 그러면 아까는 제 말이 안 들렸어요? 그런 뜻 아니다. 너의 말이 서서히 이해된다. 여기에 안 보이나? 이렇게 쓰여있다. 한국어 레벨 2. 아 여기가 게임 속이네. 저 사람한테는 이 세계 여행은 이 사람이 하고 있네. 혹시 처음엔 레벨 1이었어요? 방금 레벨 2로 바뀌었고요. 그럼 한국어 능력이 좋아졌다는 뜻 아닐까요? 그대 이것이 보이나? 아니요, 제 눈엔 안 보이는데요. 한국어 레벨 2라니 게임 같네. RPG 능력치 창이라도 떠있는 건가? 저 한숨은 왠지 고민해봤자 별 수 없지라는 느낌이네. 비공은 누군가? 한국어 레벨이 오른 탓인지 여왕님 말투가 점점 여왕님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CEO입니다. CEO? 이 분식집 주인입니다. 비공은 요리사인가? 요리사라면 요리사죠. 그렇군. 해괴한 요리 고맙다. 진짜 웃고 있어. 좋았나봐. 빙사공. 비공은 이게 안 보이나? 그렇다면 이것이 왜 생겼는지도? 보이지 않으니 왜 생겼는지도 알 수가 없죠. 이해했다. 비공의 주인은 어딨나? 네? 비공의 주인. 뭐라고요? 주인. 노예로 받아들인 거 아니야? 저쪽 나라에서는 요리사가 노예로 쓰이는 거라서? 제 주인 같은 건 없는데요? 사망했나? 아니 그러니까 요즘이 무슨 시대인데 그런 건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라면 혹시 귀족이나 왕을 찾는 건가요? 비슷하다. 성주는 어딨나? 나를 성주에게 인도하라. 그게 성주 이전에 성 같은 것도 없는데요? 성주를 찾는다니 진짜 판타지 세상에서 온 사람 같네. 진짜 그쪽이면 어쩌지? 아무튼 이 집에선 제가 주인입니다. 저밖에 없으니 저보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어요. 이해하기 어렵다. 뭐라고 설명해야 해? 여기는 노예도 평민도 귀족 같은 것도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금수저는 있지만 금수저라고 하면 알아들어? 꿈? 꿈이 아니라 소금 여왕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활짝 열고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았다. 아니 배경이 너무 분식집이랑 집밖에 없어요.
소금 여왕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거리를 바라봤다. 그녀가 무엇에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문을 다시 닫았다. 넋을 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들릴 듯 말 듯 혼잣말을 내뱉었다.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번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약간은 울먹이는 듯이 밖이 왜 이렇게 따뜻한가? 더워서 놀랐구나. 라시야, 진짜 나도 약간 그쪽 언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왕님은 대체 어디서 건너온 걸까? 아,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야? 빙수를 먹은 뒤에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갔다. 여왕님은 포탈을 뚫어주라 노려보고 있었다. 소금 여왕이라고 했으니 저 너머엔 소금 나라라도 있는 걸까?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이제 보통 클리셰면은 여기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안 됐다. 뭐 요런 느낌이겠지? 즐겁게 다른 색의 빙수를 맛보았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왕은 돌아가지 않는다. 네? 여왕은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응? 처음엔 여왕님이 내가 한 말을 일일이 에어 번역창을 확인하고 답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여왕님은 내가 한 말을 바로 알아듣는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했다. 여왕님은 서서히 번역창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 그래도 혹시나 자기가 잘못 들었나 싶으면 번역창을 확인하긴 하지만 그런데 방금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고? 왜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여왕은 질문받는 사람이 아니다. 아, 네. 근데 아까부터 계속 본인을 3인칭으로 가리키네? 저거 번역기가 이상하게 작동한 건가? 근데 왜 계속 본인을 여왕이라고 불러요? 그냥 나는이라고 하면 되지. 번역기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여왕은 그런 호칭을 쓰지 않는다. 그런 호칭은 평민이나 쓰는 것이다. 아, 네. 아니면 역시 여왕이란 단어가 어색한가? 대체어로 짐이나 과인이란 단어를 추천해주긴 하는데 그게 다 맞는 표현인가? 그 단어는 굉장히 사극적인 분위기가 되네요. 그냥 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손발이 오글거려서. 아? 네, 여기서는 높으신 분도 나나 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민이 과인이냐 하는 표현은 한 몇백 년 전에 썼던 거고요. 여왕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 뭐 여왕님도 저 너머 세계에서나 여왕님이었지 여기선 여왕이 아니잖아요. 여왕님 나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선 좀 더 편하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화낸다. 갑자기 여왕님이 싸늘한 눈으로 날 노려보았다. 왜 이러세요? 귀공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네, 아니 그러는 뜻이 아니라요. 긁혔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꽉 막힌 사람일지도 모르겠네. 또 울어. 화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물을 글썽인다. 그런가? 귀공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단 말인가? 내게 왕의 자질이 없다고? 생전 처음 만난 귀공이 그렇게 말한단 말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하신 거죠? 잘 모르겠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모른다. 너무 당당하게 모른다고 선언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졌다. 지금까지는 여왕이 이렇게 말하면 가신들이 의견을 말해주었다. 그러면 여왕은 이야기를 모두 경청한 후 결정을 해주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여기선 여왕에게 의견을 말해줄 가신이 아무도 없구나. 저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여왕은 말하고 싶지 않다. 이 반응을 보니까 쫓겨나기라도 한 걸까? 잘은 모르겠지만 나쁜 일이 있었다는 건 알겠다. 생각이 바뀌었다. 이만 돌아가야겠다. 여왕이 이곳에 오래 머물러봤자 좋은 일이 없겠구나. 그대에게도 많은 폐를 끼쳤다. 여왕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 네. 진짜 가나? 이 포탈은 그대가 열었는가? 아니요, 저도 그 포탈이 왜 생겼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포탈은 내 침실의 옷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진짜요? 그러니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내 침실로 무단 침입하면 경비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그래도 그대가 만든 이상한 얼음 요리는 꽤 맛있었다? 그것만은 칭찬해주마. 혹시 그대가 불편하지 않다면 다음에 또 방문해도 되겠나? 그거야 상관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면 좀 곤란하고요. 자주 오실 거면 약속을 잡고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정이라 일주일에 한 번이면 괜찮은가? 일요일? 일요일이면 적당하네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 오후쯤에 다시 찾아오마. 그때도 얼음 요리를 준비해주면 좋겠구나. 네, 근데 여왕님 아까보다 대화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신 것 같네요. 혹시 방금 한국어 레벨이 3으로 올랐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럼 여왕은 이만 가보겠다. 그대의 앞길에 여왕의 축복이 있기를. 진짜 가네? 너무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오히려 현실감이 안 느껴지는. 근데 조금 전에 맘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소금 여왕님이라 특이한 사람이었어. 예쁘기도 했고 그녀가 마법의 왕국에서 왔다고 말해도 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음 주에 찾아온다 그랬지? 지금까지는 그저 자꾸 평범한 분식집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앞으로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난 요리하고 싶은데. 한다. 오픈을 누르면 아니 밑에가 나 진짜 여기 있어도 되는 거 맞아? 나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픈을 누르면 가게가 영업을 시작하고 일주일간 영업하며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연구와 홍보로 수입을 늘려 데이트에 성공해봅시다. 아직 튜토리얼인 거지? 뭐야? 손님이 거의 없어요. 아니 제 입맛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꿈도 희망도 없어지는 맛이야. SNS는 안 하세요?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리뷰 남기는 사람이 어딨어. 잠깐만 세이브 하셨어. 스터디 팥빙수를 습득하자. 오케이. 좋아. 그녀에게 새로 연구한 빙수의 시식을 부탁했다. 어때? 합격.
마음에 들어한대요. 팥빙수를 습득했다. 아, 빙수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리뷰에 가서 손님 의뢰를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바다 빙수? 스토리를 돌리고 오픈을 하는 게 낫나? 오픈을 하고 스토리를 가는 게 맞나?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일단은 잠깐 세이브 해두고 오픈을 먼저 해보고. 손님이 거의 없어요. 붕어빵 빙수가 필요해. 언니, 소녀가 얼린 게 더 맛있어요. 내가 해도 이것보단 맛있겠다. 제 입맛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붕어빵. 붕어빵 빙수를 습득할 수 있다. 붕어빵 빙수. 이거 그거 아니야? 붕어 싸만코 아니야? 붕어 싸만코인데. 퀘스트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메인 돌려보자. 일주일 후 여왕님이 다시 찾아왔고, 오후 1시쯤에 다락방에서 여왕님이 사뿐사뿐 내려왔다. 안녕하세요 여왕님, 진짜로 또 오셨네요. 일주일 만이구나. 빙사공. 나 빙수를 만드는 사람이라서 빙사공이 된 거구나. 언제나 노고가 많다. 네, 저야 언제나 노고가 많은데. 근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 빙사공? 응, 빙사공. 그게 뭘까요? 소금 왕국으로 들어간 뒤에 여왕은 그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대는 얼음을 깎는 장인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을 빙사공이라 부르기로 했다. 강제 개명. 여기 밑에 이름이 뜨는데 난 이름이 설화야. 성을 까먹었네? 이 게임에서는 내 이름이 정해져 있더라고. 31살. 네. 땡설화. 아, 차설화. 다른 좋은 호칭이 있지 않을까요? 빙사공이 마음에 안 드는가? 하하, 괜찮다. 여왕은 언제나 차선책을 준비해놓지. 다른 호칭도 물론 생각해보았다. 그대에게는 아주 명예로운 호칭이 되겠군. 얼음의 신이라는 뜻을 살려서 빙신. 빙사공이 나은 것 같네요. 그래? 그럼 뭐 빙사공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빙사공, 이제 약속한 빙수를 만들어다오. 네. 어떤 걸 드릴까요? 오늘은 이걸 먹어보고 싶군. 여왕님은 메뉴판에서 빙수를 하나 가리켰다. 뭘까요? 벌써 먹었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왕님이 살던 곳에선 마법의 포털 같은 게 흔히 볼 수 있는 건가요?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볼 수 있지. 그렇군요. 포털이 존재하는 세계라 그런 마법도 있나요?
마법도 있지. 용도 날아다니고요. 다른 대륙은 있겠지만 아쉽게도 소금 왕국엔 용이 없다. 소금 왕국은 작은 섬이거든. 용의 둥지가 있을 만한 장소는 아니지. 그렇구나. 정말 판타지 세계에서 오셨구나. 그럼 여왕님은 이 포탈이 다른 세계로 이어진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 이런 곳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기껏해야 다른 대륙으로 이어질 거로 생각했는데 이 영지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그럼 잘 모르고 포탈 속으로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지. 그럼 좀 위험하지 않나요? 뭐지? 여왕은 그러니까 피로가 많이 쌓여서 잠깐 바람을 쐬고 싶었다. 바람을 쐬러 어디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포탈로 들어간다? 그래,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던 것 뿐이야. 그래도 너무 무모한 게 아닌지. 기분이 그랬어. 성이 너무 답답하고 가신들도 꼴보기 싫고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망설이다가 옷장 안에 생긴 이상한 포탈로 들어가 본 거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침실의 옷장 속에 생겨나 있었지.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잘 닫아두었다. 내 침실은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렇군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왕님은 쉽게 말해서 가출했던 거군요. 힌트 내봐. 가출이라니. 여왕은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아무튼 아닌 걸로? 이곳은 춥지도 않고 날 괴롭히는 가신들도 없다. 그러니 가끔 들리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군, 빙사공. 네. 그러면 오신 김에 이쪽 세상도 둘러보시는 게 어때요? 그 제안은 꽤 매력적이라 여왕의 마음이 동하는구나. 그럼 현지 시차를 위해 마차를 준비하거라. 여기에 마차 같은 건 없고요. 그 비슷한 건 있습니다. 자동차라고. 내가 말한 게 그거다. 비슷한 이동 수단이 있겠지. 어서 그 자동식 마차인가 뭔가를 준비하거라. 드라이브 하러 가나? 이 마차는 신기하게 생겼구나. 한 둘이서 차를 타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드네. 분명 데이트 드라이빙은 아니고 여왕님의 현지 시차를 도와주는 것일 뿐인데 분위기가 묘하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요리사 복장 같은데. 여왕님, 일단 안전벨트를 매셔야 합니다. 안전벨트? 뭐 나를 묶어놓는다고? 아니, 그렇게 빡빡한 건 아니고요. 여왕은 귀공에게 실망했다. 네? 그대는 여왕을 바보로 아는가? 속일 것이 따로 있지. 내가 제 손으로 이 몸을 결박하는 수치를 그대에게 보일 것 같은가? 실망했다, 빙사공. 설마 그대... 에? 에? 정말 무례하구나. 나의 허락도 없이 몸을 막 더듬고 이 파렴치한. 엥? 빙사공 이거 되게 신기한 물건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빡빡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호호, 난 그대가 몸을 묶어둔다고 하길래 잠시 오해를 했지.
이게 안전벨트라는 것이구나. 마차가 갑자기 멈춰도 내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끈이라 이거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데이트를 했다. 신기해한다. 오. 나는 매일 봐서 감흥이 없는 풍경인데 판타지 세계의 여왕님에겐 신기한 풍경인 모양이다. 빙사공. 이 영지는 정말로 평화로운 곳이구나.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해. 웃고 있는 건 아마 죄다 커플들일 겁니다. 공기도 맑고 이 거리의 냄새가 아주 향기롭구나. 여기선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가 난다. 빙석공에게서도 좋은 향이 나는데? 아하, 그런가요? 남성용 저가 향수를 좀 쓰긴 했는데 향수를 쓴다는 건 어느 정도 계급이 높은 자란 뜻이지. 왜냐하면 아랫 것들은 전혀 씻지 않거든. 어? 보나가 저 세계에 가면 전혀 씻지 않으니 아랫 것이 되는 건가? 그래서 그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대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걸 보고 그대 그래도 비공은 꽤 높은 직위의 사람이라 여긴 거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빙석공, 이 영지를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말해주겠나? 이 영지의 주인이요? 부청장. 이렇게 영지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자라면 아주 훌륭한 영주일 거야. 영주가 사는 성은 어디에 있나? 차를 타고 가면 금방인데요. 그 성을 한번 보고 싶구나. 그 일로 나를 안내해주지 않겠나?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뭐야? 도청에 가는 거야? 저게 이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가 사는 성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성벽이 없구나. 그리고 아주 소박하고. 혹시 잘못 찾아온 게 아니냐? 거리에 있던 건물들이 더 화려했던 것 같은데? 영주의 성이라면 필시 더 화려하고 웅장해야 할 텐데. 저건 그냥 좀 커다랗기만 한 감시용 성체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영주 비슷한 사람은 저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도착했는데도 마중을 나오지 않는다니 영주로서는 훌륭할지 몰라도 예의는 좀 없는 자로구나. 그야 저희가 여기에 온다고 미리 연락을 안 했으니깐요. 그런가? 난 당연히 빙석공이 연락을 했을 줄 알았는데 안 했습니다. 왜? 선택지가 있어. 뭘 골라야 되지? 왜냐면은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다른 세계 사람인데 알아서 어쩔 거야? 사실대로 말해. 저 영주님은 소금 여왕님이 진짜 여왕이란 걸 아마 안 믿을 거예요. 그래? 빙석공은 나를 여왕으로 바로 알아보지 않았는가? 그건 그냥 믿은 거죠, 여왕님의 말을. 그러니까 지금 빙석공의 말은 내가 여왕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여왕이라고 하니 내 말을 믿는 그대로 믿었다, 그런 뜻인가? 네. 그대가 똑똑한 인물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인물인지 헷갈리는구나. 그래도 저 영주님이 여왕님의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거란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 서두를 필요는 없지. 그럼 다시 돌아가자꾸나. 벌써 돌아가시게요?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가신들이 걱정할 테니까. 넵.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대의 앞길에 여왕의 축복이 있기를. 드디어 갔다. 더 이상 할 행동이 없대. 아니 약간 나 빙사공이고 노예고 아직까지 1도 로맨스를 못 느꼈어. 약간 호감도가 오르긴 한 건가? 잘 모르겠네. 여왕인데 왕관이 아니고 모자를 쓰는 거지. 그 나라가 좀 추워가지고 2만 원이 없어서 바다 빙수를 연습할 수가 없네. 애매해요. 나머지는 싸주세요. 아. 오, 액션이 3개가 생겼어. 영업을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일단 요리 실력 좀. 바다 빙수 실패했다. 이거 실패할 때. 뭐야, 4만원. 그냥 로드 한번 해보자. 로드를 해. 그러고 오픈을 해. 그러고 2만원이지? 이걸 먼저 하지 말고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나? 그치. 마트에 가보자. 5만원을 소비해보자. 오늘은 여왕님을 대형 마트에 데려왔다. 오, 빙사공. 오늘은 대단한 축제 날인가?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나? 축제는 아니고 여기는 홈플러스라고 축제도 아닌데 이렇게 먹을 것들을 요란하게 펼쳐놓나고? 네, 1년 내내 이렇습니다. 아니 그럼 남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썩으면 싹 다 버려야 될 텐데. 안 썩게 보관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마법을 쓰나? 마법이라면 마법이죠. 첨단이라는 마법. 하지만 너무 비효율적인데 고작 음식을 보관하겠다고 마법을 쓰는 건 이해하기 어렵구나. 하하. 아주 아담하고 귀여운 마차로구나.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앉으면 되는가? 걸어다니기 진짜 싫어하네. 약간 나랑 비슷해. 네. 카트에 들어가도 되나? 아니요, 이거는 물건을 넣는 바구니거든요? 저쪽엔 꼬마 아이가 앉아있는데? 꼬마 아이만 앉을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전통 풍습이구나. 알았어. 빙사꽁,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그건 프라이팬입니다. 아주 단단해 보이는 치륙의 방패로구나. 적의 공격을 막는 데 쓰는 물건이지? 그렇습니다.
적의 투사체를 막아내는데 아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죠. 또한 근접전에선 휘둘러서 둔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뚝배기를 어머, 휘두르는 감이 아주 좋구나. 크기도 적당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호신용 무기로 쓰면 되겠어. 농담입니다. 요리할 때 쓰는 도구니까 그렇게 휘두르시면 안 돼요. 뭐라고? 이렇게 작고 얇은 걸 요리에 쓴다고? 냄비와 착각한 게 아니냐? 나중에 요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어. 성공적인 마트 데이트 같다. 나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식자재를 샀다. 여왕님에게 구경을 좀 시켜줘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이 세계에 적응하게 도와주자는 취지다. 근데 계산대로 가려 그러니 왠지 우물쭈물 뜸을 들이고 있다.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뭔가 카트에 넣었다. 뭘 넣었을까? 소형 프라이팬. 그게 마음에 드셨어요? 절대로 무기로 쓰려 그러는 게 아니다. 여왕은 이 세계 요리시키고에 관심이 많을 뿐이야. 가서 무기로 쓰려는가 보다. 돈이 없어. 자, 이제 다시 세이브를 해. 여기에 다시 세이브를 하고 오픈을 해서 돈을 벌어. 그러고 이너 빙수는 없어? 웬 이너 빙수? 무섭다, 무서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이브를 해. 그 다음에 바다 빙수를 한번 연습해보자. 이번에는 과연 될까? 바다 빙수. 실패작을 습득했다. 언니 왜 계속 실패하지? 얘는 원래 실패하는 친구인가? 다시 49,600원이지. 그냥 메인 스토리 미로. 오래간만에 찾아온 소금 여왕님은 빙수만 먹고 있다. 처음엔 요리가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치, 세이브를 메인을 좀 밀고 나중에 다시 도전해. 요즘 들어선 너무 얼음만 먹어서 오히려 걱정된다. 일주일에 한 번꼴이니 상관없지만 다른 요리도 먹어보면 좋을 텐데. 여왕님, 응? 왜 그러느냐? 이제 빙수 말고 다른 것도 먹어보지 않을래요? 노려본다. 싫다는 뜻 같지만 애써 무시한다. 밥이라면 사양하겠다. 사실 지난번에 슬쩍 밥을 차려준 적이 있었는데 숟가락으로 몇 번 먹어보더니 대체 이걸 무슨 맛으로 먹냐고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거기에 김치를 올려서 드셔보세요 하고 추천했더니 김치를 밥 위에 얹어서 그냥 매워. 그 뒤로 밥에 안 좋은 기억이 남은 건지 아니면 김치랑 밥을 한 세트로 그
그대가 만들어준 요리는 죄다 매운 것들 뿐이구나. 이 나라에선 다들 이렇게 매운 요리만 먹는가? 김치찌개, 고추장, 떡볶이 이런 것들은 패스하고 떡볶이를 먹고는 죽을 뻔했다. 그 뒤로는 단 요리만 찾아서 빙수만 계속 만들어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귀공이 여왕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건 참으로 고맙다. 하지만 내 몸은 스스로 챙길 수 있으니 개의치 말아라. 그러니 어서 빙수를 만들어다. 그럼 빙수 말고 원래 계시던 곳에선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참고라도 해보게요. 원래 먹던 음식이라면 빵과 감자 그리고 스프? 전형적인 유럽 느낌의 식단이군요. 그런가? 가끔 빵에 치즈를 발라 먹었지. 치즈는 외부에서 수입해오는지라 항상 먹진 않았다. 치즈라. 그럼 매운 걸 싫어하고 느끼한 걸 좋아하시려나? 달고 느끼한 거? 그럼 지금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팥빙수. 삶은 콩이 그렇게 달고 맛있다니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혹시 팥은 괜찮나? 팥이 맵진 않으니 다른 팥 요리는 어떨까? 단팥죽은 어때요? 단팥죽? 단맛이 강한 빨간 콩 스프. 네네, 빨간 콩 스프요. 그래도 지난번에 그 김치 스프처럼 나오는 건 아니겠지? 김치찌개 말이죠.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안심하세요. 단팥죽. 단팥죽입니다. 빙사콩 그게 마치 지옥에서 방금 올라온 듯한 인상의 스프구나. 맛있게 생겼는데? 색깔이 너무 불길한데 이 검붉은 스프는 혹시 독약을 잘못 가져온 게 아닌가? 그 말을 듣고 보니 확실히 색깔이 어두워 보이긴 하네. 독스프? 맛있는 단팥죽입니다. 독스프가 아니라 불낙죽. 이 여왕님 매운 음식이 안 된대. 떡볶이 먹고 김치찌개 먹고 안 됐대. 이 팥수프는 마치 지옥의 늪 같은 인상이구나. 내가 만약 팥수프 이름을 짓는다면 지옥의 늪수프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야. 일단 드셔보시죠, 여왕님. 생각보다 달구나? 네, 그래서 단팥죽이에요. 여왕님 취향을 고려해서 설탕을 평소보다 좀 더 팍팍 넣었지요. 여왕님은 호호 불면서 단팥죽을 먹었다. 흐뭇하다. 빙사콩, 이 요리에 관해 설명해 주겠는가? 그냥 단팥죽인데요? 아니 그렇게 말고 좀 더 격식 있고 운치 있게.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여왕은 특별한 요리를 먹으면 꼭 그 후에 옆에서 가시니 그 요리의 내력에 관해 설명해주는 걸 듣곤 했다네. 여기서도 그걸 들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막 그런 건가? 새가 먹으면 입안에서 새가 뛰어다니고 어쩌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건가? 그럴듯하게 설명해봅시다. 좋아한다. 뭐지? 진짜 뭘 생각한 거지? 이 단팥죽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사시사철 폭설이 지배하는 눈의 왕국 강원도에서 특별히 수입한 팥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 팥에서는 강원도를 지배하는 얼음의 마력이 담겨있다 할 수 있죠. 오, 강원도
소금 왕국 같은 눈과 얼음의 나라가 또 있었군. 숲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물을 썼는데 이 나라 남쪽에 있는 화산섬 제주 아일랜드 제주 삼다수? 삼다수를 썼나 본데? 화산 안반수 지역에서 갓 끌어올린 숲이라 생각했는데 화산의 마력이 담겨 있었던 것인가? 제주 삼다수입니다. 말하자면 단팥죽은 얼음 계곡의 냉기와 화산의 열기가 합쳐진 궁극의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 좋다. 이렇게 설명해주면은 웃겨. 재밌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 여왕님은 정말 감동했다. 내가 듣고 싶었던 것이야. 네? 몰랐다. 이 단팥죽이 얼음과 불의 요리였다니 아주 심오하구나. 거짓말은 아니야, 근데. 그래. 지옥의 늪이라 생각했던 모습이 그대의 설명을 듣고 보니 식어버린 화산처럼 보이는구나. 내가 오해했어. 강원도의 얼음 폭풍이 화산을 식힌 것인가? 네네, 뭐 아마도. 단팥죽, 얼음 계곡과 화산, 뭔가 떠오르는구나. 네? 뭘까요? 이 요리에 담긴 전승을 왠지 알 것 같다. 모든 요리엔 다 사연이 있지. 단팥죽에 전설이 있었나? 얼음 계곡의 나라와 화산섬의 나라가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겠지. 100년에 이르는 긴 전쟁으로 두 나라는 피폐해지고. 진짜 파워 N이다. 이거는 나도 진짜 좀 감싸주기 힘드네.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얼음왕과 화산왕이 극적으로 평화협상을 하게 된 거야. 평화협상에 서명한 후 두 왕은 자신들의 영지에 가장 귀중한 식자재를 교환했을 거야.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상징이지. 얼음 계곡의 붉은 콩이 화산 왕에게 넘어가고 화산섬의 화산 안반수가 얼음 왕에게 넘어가서 원래대로라면 서로 만날 수 없는 두 재료가 만나서 이 단팥죽이라는 요리가 생겨난 거야. 아름다워. 빙사공 그치? 대충 비슷한 얘기 아닌가? 아야 너무 파워 N이야. 힘들어. 저 정도로 N은 조금. 네, 비슷하죠. 그런 겁니다. 문화는 달라도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비슷한 법이지. 네, 그러죠. 네, 그렇지요. 그러지. 우와. 힘들어. 저장. 뭐야. 돈을 내고 데이트를 2번 했는데 액션이 사라졌어. 39,000원. 장사해봅시다. 아니다. 과연 바다빙수를 연습해도 될까요? 아이씨, 이거 계속 실패하는 루틴인 것 같은데? 진짜 다시 불러와 볼까? 한 5번만 해볼까? 그니까 실패가 전제일 수도 있잖아. 그렇네. 호.
그렇네. 무조건 실패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은 그대로 간다. 세이브, 로드. 그런가? 영업 N일차까지 실패인가? 계속 이랬는데 성공 없겠다. 한번 가게 열어봅시다. 오! 일단 세이브를 또 영업 36일차가 됐거든요? 한번 해보고 간다. 데이트합시다. 오늘은 광장에 놀러 갔다. 실력이 모자란가? 그런가? 빙사공, 이것은 광장이군? 여기 약간 여기 CGV 같은 곳이 좀 보이고 약간 서울역 같은 모습. 광화문 광장인가? 소금 왕국에도 광장이 있나요? 광장은 아주 유래가 깊은 장소가 아니더냐? 그렇죠. 다른 세계라고 해도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니깐요. 사람이 없는 걸 보니 오늘은 사형 집행 날이 아닌가 보구나. 운이 좋았어. 아, 사형 집행? 비슷하지 않았다. 여왕님, 이 광장에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형 집행용 광장이 따로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나라에선 공개된 장소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저기 중앙에 있는 시설물은 단두대인 줄 알았는데 단두대가 아니라 예술 조형물입니다. 그렇구나. 단두대 치고는 꽤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저 뒤쪽에 있는 유리궁전은 누가 살고 있지? 유리궁전이요? 저기 뒤쪽에 있는 건물 말이야. 벽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지 않느냐? 아, 저건 고층 건물이에요. 고층 건물? 그냥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일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궁전은 아니에요. 여왕님은 다른 것보다 고층 건물이 신기했는지 그걸 빤히 바라봤다. 저런 걸 보고 유리궁전이라고 했구나. 정말로 신기하구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귀족 같기도 하고 평민 같기도 하고 때로는 왕족처럼 보이기도 해. 여왕은 아직 이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간다. 자주 오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나저나 귀공은 괜찮은가? 이곳에 오래 서 있었더니 몸이 너무 뜨겁다. 더우시다고요? 그래. 이 세계의 태양은 왜 이리도 강렬한 것이냐? 너무 더워서 걷기가 힘들구나. 더우면 좀 벗으시는 게... 옷을 벗으라고? 네. 김사공, 내가 바보로 보이는가? 내가 이 세계를 모른다고 나를 농락할 셈인가? 네? 그대는 진정 여왕이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길 바라는 것인가? 네? 아니, 오해고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만약 여기가 소금 왕국이었다면 여왕에게 옷을 벗으라고 권한 자는 저기 단두대에 목이 달렸을 것이야. 다 벗으라는 게 아니라요. 뒤에 갈고 있는 망토 같은 거나 모자라도 벗으시는 게 어떨까요? 모자? 네, 그 더워 보이는 털모자요. 이 모자는 함부로 벗어도 되는 게 아니다. 특히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땐 더욱 그렇지. 혹시 모자를 벗을 수 없는 저주에 걸리신 건가요? 아니면 그 모자를 벗으면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든가 모자를 쓰고 있는 동안만 여왕의 모습이라든가
그대의 상상력은 참으로 풍부하구나. 이 모자는 여왕의 격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다. 왕실의 예법상의 모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벗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자에게 존중의 뜻을 표할 때라든지. 근데 여왕님은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 아닌가요? 그렇지. 그럼 모자를 벗을 일이 거의 없겠네요. 거의 없지. 이제 여왕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나? 저번에 차 같이 타고 있을 때는 벗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저녁 모자를 벗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여왕의 지위와 격이라는 게 깍. 뭐야? 괜찮으세요? 어머, 모자 벗겨졌어. 빙사꽁? 방금 그 나팔 소리는 대체 무엇인가? 저기 쳐들어온 건가? 차 경적이 계속 울린다. 잉? 무서워하네. 빙사꽁 적군이다. 어떻게 하면 되나? 성문을 닫아라. 여긴 안전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진정하세요. 적군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나팔 소리가 이렇게 크게 울리는데 이 신경질적인 나팔 소리.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 소리랍니다. 뭐? 여기 보세요. 차들이 막혀있죠? 그래서 앞을 보고 빨리 가라고 경적 울리는 거예요. 고작 그런 일로 나팔을 분다고? 네. 아니, 적군이 쳐들어온 게 정말 아니란 말인가? 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란 말인가? 그리고 방금 그 나팔 한두 개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나팔 소리가 동시에 여기저기 울려 퍼지지 않았는가? 적군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제히 동시에 나팔을 불 수가 있나? 저 마차에 타고 있는 자들은 전령이 아니란 말인가? 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저렇게 나팔을 분다고? 단지 길이 막혔다는 이유로? 네, 정말 참을성이 없는 자들이구나. 여기가 소금 왕국이었으면 다같이 단두대 올려보냈을 거야. 여왕님, 오늘은 들어갈까요? 그러자. 근데 여왕님, 왜? 여왕은 빨리 돌아가고 싶다.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마라. 모자 떨어뜨리셨는데요. 어? 빙사꽁? 근데 나 지금 와서야 생각한 건데 왜 얘가 직접 말을 안 하고 내가 다 말해줘야 돼? 아! 아니 얘 왜 목소리가 꺼져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깜짝이야. 그대는 오늘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난 줄인 거지. 끈 적이 없는데. 세상에. 오늘 그대가 본 모습은 꿈이다. 소금 여왕님 목소리가 이랬구나. 처음 알았네. 와. 네. 그러니까 잊으란 말이다. 그대가 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헛것이다.
차 경적에 놀라서 깍 하고 넘어진 요한님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 방금 있었는데요. 빙사꽁! 아, 빙사꽁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좋아한다. 여왕은 오늘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 사형 집행장을 둘러본 거야. 알겠나? 네. 근데 사형 집행장은 아닌데요. 어허! 맞는가 봅니다. 명랑 높은 전통 사형 집행장을 안내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응. 나도 빙사꽁의 안내 덕분에 이 영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나 목 아프게 계속 읽고 있었네. 전문 진짜 소금 여왕님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야? 36일 동안 뭘 한 거야? 아, 살려주세요. 세이브. 보겠습니다. 안 되는군. 로드. 영업이나 해. 원래 비슷한 맛이네요. 엉엉. 아니,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70이었나? 이너 빙수 브라운 습득이 나왔다. 근데 107,600원 있어. 바다 빙수. 당연히 인딩 한 번이지. 근데 좀 무서운데 아까 만약에 세이브하면 그대로 세이브하면 되겠지? 얘는 습득이 된다. 이너빙수 브라운을 습득했다. 자, 이러면은 VIP 수집이 되고 실력이 170이 됐고 이대로 세이브를 합시다. 그러고 무슨 일 있나? 오늘은 안 오시네. 오늘은 저녁이 다가오는데도 여왕님이 안 왔다. 안 오는 날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매번 찾아오니까 이번 일요일에도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 벌써 여왕님을 알게 된 지 한 달. 한 달 전 그녀는 갑자기 이 분식집에 나타났다.
우리 집 다락방에 생긴 정체불명의 포탈을 통해 나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포탈 너머엔 소금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 같다. 그녀는 그 세계의 여왕이다. 일주일에 한 번 빙수를 먹으러 이 분식집에 온다. 빙수를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사는 세계를 나와 함께 둘러보고 사실 약간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다. 판타지 세계에서 건너온 여왕님에게 요리를 해주고 이 세계를 안내해주는 가이드. 그게 내 역할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크게 힘든 일도 아니고 재밌을 것 같아서 여왕님의 장단에 맞춰줬다.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한 일이 아니었지. 여왕님은 판타지 세계에서 건너온 사람이니까 이쪽 세상에 대해선 모르는 게 많았다. 일반적인 상식도 꽤 달랐고 그런 걸 지켜보고 놀리는 것도 재밌긴 했는데 막상 안 오니 아쉽네. 아쉽다? 그녀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랑 사귈 수 있다면 뭐야 더없이 큰 행복이겠지. 하지만 그녀는 여왕이다. 신분의 격차 같은 게 문제라기보다 본인을 아주 당연하게 여왕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나를 연애의 대상으로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런 뉘앙스나 분위기가 풍기니까 나도 그 사람을 연애의 대상이 아니라 친구 같은 느낌으로 대했지. 매주 찾아올 땐 재밌기도 하고 당당할 때도 있고 억지를 부릴 땐 귀찮기도 했는데 막상 안 오니까 좀 보고 싶네. 그래, 항상 오는 걸로 생각한 내가 바보지. 여왕님이니까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포탈, 입에 내가 가는 건가? 마법의 포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나는 커튼으로 다시 포탈을 가리고 침대로 돌아왔다. 맘대로 들어가면 경비를 부를 거라고 했잖아. 신경 쓰지 말자. 이대로 영영 안 찾아오면 어쩌지? 빙사꽁? 이제 환청이 막 들리네. 얼른 자야겠다. 빙사꽁? 뭐지? 늦게 왔어. 으악. 언제 오셨어요? 미안하다.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다. 아니 오늘은 안 오실 줄 알고 가게 영업 끝냈는데요? 오늘은 좀 많이 늦었지. 여왕님 목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너무 편해요. 네, 빙수라도 해드릴까요? 아니다. 자고 있었는데 내가 괜히 깨웠구나.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대의 규칙에 따르겠다. 네.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줄 생각이었는데. 밤이라서 그런지 오늘의 여왕님은 좀 풀이 죽은 느낌이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없었다. 있었군요. 그래. 무슨 일이신진 모르겠지만 여기선 편하게 지내셔도 돼요. 여왕님이니까 어깨가 무겁겠죠. 할 일도 많고. 빙사꽁. 네. 그대가 보기에 나는 훌륭한 여왕인 것 같은가?
나 맨날 빙수만 먹는 사람이 나는 훌륭한 여왕인가? 글쎄요. 저쪽 세계는 잘 몰라서. 그렇군. 내가 저쪽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귀공은 모르지. 귀공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는가? 네, 포탈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셨죠. 여왕에겐 꽤 흥미진진한 모험이었다. 나는 그날 빙사공이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한다. 소금왕국에선 여왕이었지만 여기선 여왕이 아니라고. 아, 그거는 그때는 저도 잘 몰랐어서요. 그럼 이제는 알고 있는가? 네, 한 달 동안 봐왔으니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 빙사공의 의견이 궁금하군. 그대가 무엇을 알게 되었나? 여왕님은 뼛속까지 진짜 여왕님이란 거요. 응? 제가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쪽에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온 방식을 갑자기 하루아침 바꾸라고 하는 게 무리였던 거죠.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그대가 부럽군. 제가요? 나는 그냥 평범한 분식집 사장인데. 그래.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빚이라는 아주 강력한 저주에 얽매여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여왕님은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고요. 그렇지. 답답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온 걸지도. 여왕님은 다락방의 창밖을 바라봤다. 감옥처럼 좁은 방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약간 운치가 있어 보이는구나. 주인공 공감 잘해준다고? 진짜? 나는 살짝 T라고 생각했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말하는 건 T지만 이제 약간 주인공도 그렇고 여왕도 그렇고 파워 N이라 가지고 상상력이 뛰어나면 약간 과몰입 그런 거 잘하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공감은 그렇지. 공감은 잘하는 걸 수도 있지. 빙사공, 그대는 지금 그대가 원해서 이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가? 아픈 곳을 물어보시네요. 저는 말을 할 것 같으면 물려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확답이 나올 줄은 몰랐다. 빚이 생겨서요. 깊은 사연은 아니구나. 그 정도로 거창한 사연은 아니라서요. 나는 여왕님에게 내가 이 분식집을 맡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이야기했다. 사실 요약하면 정말 간단한 이야기다.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돈은 못 받고 친구 아버님이 대신 가게를 빌려줬습니다. 그대는 친구를 원망하지 않는가? 처음엔 많이 원망했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 그대의 상처가 많이 아물었나? 여전히 밉긴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군.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맞는 길일 수도 있지. 최선을 다하는 정도로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잠깐만, 젤리 하나만. 나는 원래
여왕이 될 생각이 없었다. 어릴 적엔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그러면 어릴 땐 뭐가 되고 싶으셨나요? 대장장이? 대장장이는 좀 충격적이네. 내 아버지는 대장장이었다. 소금을 가공하는 자였지. 근데 여기 소금 왕국에서는 왕의 세손이 계속 왕이 되는 구조가 아닌가 봐. 여왕이라 그런가? 대장장이 이게 소금 왕국에서 온 사람이라 가지고. 소금 왕국에서 소금은 아주 귀중하다. 마법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거든. 소금이 마법의 원료예요? 그래. 이곳에서는 소금이 요리의 재료로 쓰이는 것 같지만 저쪽 세계에서는 마법의 원료로 쓰인다. 생긴 것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물질이야. 마법을 쓰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소금을 소모해야 하지. 그럼 여기서 소금을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소금이랑 좀 다른가? 그래. 마법으로 빛을 내거나 열을 만들 수 있지. 그 대가로 소금은 마법 현상이 되어 사라진다. 그러나 소금을 많이 가진 자일수록 마법을 남용할 수 있지. 소금이 재산의 기준이군요. 아, 마법 외에도 마법 용품을 만드는데도 소금은 쓰인다. 내가 머무르고 있는 성 외벽에도 전부 소금이 들어갔지. 소금을 빼면 평범한 벽이지만 소금을 넣어 특별한 처리를 해서 마법 장벽이 되는 식이다. 내 아버지가 하던 일도 그런 거였지. 근데 어쩌다 여왕이 되셨나요? 알고 보니 내 아버지에게 아주 옅긴 하지만 왕족의 피가 이어졌던 모양이야. 왕족의 피긴 반계라고 하네. 해야 할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들이 나를 찾아왔지. 소금 왕국에서 사고가 생겨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족들이 모두 죽었다고 했어. 왕국엔 더 계승자가 없었는데 족보를 파헤치다가 아주 먼 시골 마을에서 나를 찾아냈지. 약간 진격의 거인에서 히스토리아 같은 그런 사람인 거네. 왕가의 피를 이었는데 왕족인지 모르고 살았잖아. 그런 느낌이네. 내가 300년 전쯤에 소금왕 1세에서 피가 이어졌다나 뭐라나. 소금왕 1세. 그래서 나는 17살 때 시골 마을을 떠나 소금 왕국으로 가서 여왕으로 즉위하게 된 거야. 그게 10년 전 일이군. 지금은 소금 왕국의 17대 군주가 되었지. 소금왕 17세. 사람들은 그냥 소금 여왕이라고 부르지만 여왕으로 지내는 거는 어떤 기분인가요? 아주 넓고 호화로운 감옥에서 지내는 기분?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아.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데 책임은 무겁고 그러다 보니 단 하루라도 여왕이 아닌 모습으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어때요? 응? 여기선 여왕이 아닌 모습으로 지내도 되잖아요. 그렇군. 귀공의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갑자기 바꾸려 해도 몸에 밴 습관과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긴 힘들지. 그럼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연기?
이 기적의 분식집에선 여왕이 아닌 모습으로 연기한다고요. 소금 왕국의 일은 잠깐 내려두고요. 그래도 그래. 배려해줘서 고맙구나, 빙사공. 그럼 말 나온 김에 젤리가 너무 셔. 휘팅부터 바꾸냐, 이게 어떨까요? 빙사공 말인가? 여기선 그냥 이름을 부르거든요. 제 이름은 차설화예요, 설화. 설화? 이 내가 먹고 있는 젤리는 하리보의 스윗 앤 사워 베어즈. 곰돌이 2마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고, 한쪽은 달고 한쪽은 신 젤리인데 난 단쪽만 먹고 싶다. 단쪽만. 이름을 부르는 건 꽤 부끄러운 일이다만. 아주 가까운 사이이거나 가족들만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진짜? 그러면은 신 쪽이 취향이면은 내가 단쪽만 이렇게 잘라 먹고 신 쪽만 모아서 보내줘도 돼? 이렇게 딱 깨물어서 이렇게 가위로 딱딱 잘라놓은 내가 그쪽으로 뭔가 신쪽 좋아하는 사람은 나눠 먹어야 돼. 신쪽도 신쪽 나름의 맛이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하면 찢어지긴 하는데 절대 안 끊어져. 그래도 빙사공보다는 설화라고 불러주시는 게 알겠다, 설화. 자, 먹어. 팔이 잘렸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징그럽나? 여왕님 이름이 뭘까요? 여왕은 여왕이다. 여왕이 되기 전 이름은요? 필리아 살리스. 그럼 필리아 씨라고 부르면 될까요? 여기서는 필리아라고 불러다오. 네, 필리아 씨. 아주 오랜만이구나.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린다는 건. 참 기분이 이상해. 왕국에서는 여왕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갇히지. 그럼 필리아 씨 자주 놀러 오세요. 그대에게 너무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아니요. 빙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깐요.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가보겠다. 네, 안녕히 가세요, 필리아 씨. 그래, 다음 주에 또 그대의 요리를 먹으러 오마. 소금 여왕님과 만난 지 한 달째 그녀와 나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썸이 시작되는군. 역시 깊은 얘기를 하면
현미 시작이 될 수밖에 없지. 돈 없어. 맛있어래. 드디어 맛있어가 나왔고, 바다빙수도 이제 만든다. 바다빙수를 습득했다. 나는 내가 막 얼음도 갈고 뭘 조금 더 뭔가 내가 클릭을 하든 뭘 하든 요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뭘 습득했다. 딱 요런 식이네. 아니 미연씨여도 분식집이니까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근데 누가 여기가 분식집이잖아. 떡볶이도 팔고 그런 분식집인데 누가 리뷰에 요거 분식집 아니고 빙수집이라고 그랬는데 알겠어. 빙수밖에 안 만들어. 그냥 아예 그냥 설빙이야 그냥. 씨 모르니까 해볼까? 으악. 실패. 잠깐만. 안녕하세요, 어른이 친구들. 오늘은 미스터리한 분위기의 분식집을 찾아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른이 친구들. 입구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잠시만요. 네. 경고입니다. 미라의 촉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가게! 네, 안녕하세요. 이거 근데 허락 안 받고 이렇게 막 해도 돼? 인터뷰까지?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처음 오셨다면 빙수를 추천해드릴게요. 빙수! 여러분, 사장님이 빙수를 추천해주셨네요. 어떤 빙수를 먹어볼까요? 낯선 손님 셀카봉에 달린 스마트폰으로 메뉴 쪽을 비췄다. 혹시 지금 인터넷 방송 중인가요? 네, 미라조 TV에서 나왔습니다. 미라조 TV? 네, 저는 미라조 TV의 주인공 미라예요. 진짜 방송 중이시고요? 네. 뭔가 얘기도 안 하고 다짜고짜 난입해서 방송하는 게 다 당황스럽긴 한데 가게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굳이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중에서 뭘 먹어볼까요? 블루베리 빙수, 멜론 빙수, 티라미수 빙수, 바다 빙수. 오, 종류가 많아요. 네? 팥빙수? 하긴 처음 온 가게니까 제일 기본적인 걸 시켜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팥빙수 결정! 사장님, 팥빙수 하나 해주세요. 맛있게 해주셔야 해요. 엄청난 하이페이스다. 방송이라 조금 더 오버하는 건가?
아, 네. 잠시만요. 팥빙수를 만들자. 그럼 지금부터 팥빙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어. 이 맛은 뭔가 특이한 거라도 있나? 팥의 식감이 아주 굉장해요. 너무 독특한 맛이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100% 리얼 팥빙수 그 자체. 맛있나? 정말로 맛있나? 방송을 위해 억지로 표현을 짜내고 있는. 근데 팥빙수가 사실 맛없기가 힘든 음식 아닌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야, 주인공은? 사장님, 비결이 뭔가요? 네.